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은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휴게소에 선별 검사소를 오늘부터 설치한다라고 하니까요. 연휴 기간 동안에 꼭 이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고요. 우리 보험 관리도 느슨해지면 안 되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 대비책들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과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현준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생 라이프 팁은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실손보험 하면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 아마 거의 다가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1세대부터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옛날 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을 해서 또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들 가입하시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실손보험 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4번이 바뀌었어요. 이 4번이 바뀐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실손보험이 예전에는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보험료가 비싸졌다는 얘기죠. 나는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내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내가 가입할 때는 10,000원, 20,000원이어서 부담 없이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은퇴하고 나서 노후의 실손의료비 혜택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10만 원대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러냐를 한번 보면 자, 작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가 됐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이 이렇게 자꾸 개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형평성.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글씨가 아마 안 보이실 텐데요.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 중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내 보험료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의 범위가 넓고 한도가 많고 이렇기는 하지만 나는 병원에를 한 번도 안 갔는데 보험료만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보험료는 조금 내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게 보험의 어떤 순기능이긴 하지만 형평성에 좀 어긋나 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처럼 내가 살면서 의료 혜택을 받고 병원비를 보전받기 위해서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 보험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너무 비싸게 되니까 보험료를 좀 낮추고요. 보험료는 낮추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보장을 좀 오래 갖고 갈 수 있게 어떤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출시가 되게 된 건데요. 약간의 내용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혹자는 옛날 실손보험은 무조건 좋고
개정이 될수록 지금 실손보험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쳐오는 동안 각 실손의료보험의 특징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 가입을 하시려면 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우리가 한평생을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비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이 실손보험을 갖고 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좀 끌고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 실손의료비 보험 이거 내가 유지를 해야 되나 정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실손의료비 보험이 어떤 보장을 받고 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을까 보면 3세대와 4세대를 제가 비교를 했어요. 우선 3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의 내용이 여기 적혀 있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딱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죠?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자기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요게 바뀌었어요, 일단. 그리고 공제 금액이 요쪽에 비해서 요쪽이 공제 금액이 또 조금 늘어났어요. 그죠? 자기 부담금이 조금 올라갔고 공제 금액은 조금 늘어났고 또 15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면 됐던 것들이 5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게 2년 무사고 할인은 똑같지만 10% 똑같지만 여기 보면 비급여 개별 할인 할증률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공제 금액도 조금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3세대에 비해서 또 특히나 1, 2세대에 비해서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에 비해서 공제 금액과 본인 부담금은 약간 늘어났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졌다는 거는 바꿔서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내가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수입이 적어졌을 때 이 실손의료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 합리적으로 내가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이 보험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장 변화의 포인트. 그럼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기 부담금 3세대는 급여는 10%고 비급여는 20%였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받는 급여는 10%, 비급여 20%였는데 4세대는 급여가 20%, 비급여가 30%.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10%씩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병원비 영수증을 딱 받으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최소한 20% 정도는 돼요.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가 따로 돼 있으면 20%와 30%, 요 정도를 본인 부담금을 부담을 하게 되니까 내가 기존의 실손보험보다는 한 10% 정도는 내 주머니에서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가입 주기, 이게 15년이었던 게 5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럼 15년 있다가 또는 5년 있다가 나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못할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재가입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예전 거는 3세대는 15년 있으면 다시 한번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다시 한번 가입을 하는데 15년 있다가 약관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갖고 실손보험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년에 한 번씩 그렇게 다시 청약서를 작성을 하고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을 5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약관으로 적용을 해서 실손의료비를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병원비를 많이 청구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재가입을 안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약관에 적용하여 다시 한번 가입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4세대 실손이 좀 좋아진 것도 있어요. 이런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관련이라든가 인공수정 보장 같은 것들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실손보험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4세대 실손에서는 이런 것들도 비급여는 제외하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내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크게 바뀐 게 통원비 한도. 우리가 입원비 한도는 1년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3세대나 4세대나 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원비일 경우에, 자,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 기존 거는 25만 원 외래비에다가 약값이 5만 원 한도가 별도로 있어서 총 3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 있었는데 요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총 2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통원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단 이 20만 원에는 약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통원비 한도가 10만 원이 축소가 됐죠. 입원 의료비 한도 연간 5천만 원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통원비 한도는 하루에 한 10만 원 한도에서 줄어들었다. 그런데 5만 원은 약제비였으니까 5만 원 정도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원비가 1년에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존의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세대인 경우에는 180회예요. 1년 동안 180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세대 같은 경우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좀 더 넓었죠. 공제 금액도 굉장히 적고. 이 1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 질병으로 통원비 한도가 30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장은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통원비 횟수에 걸려 가지고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2세대, 3세대, 4세대 거쳐오면서 횟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4세대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급여는 제한이 없고 대신에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회로 한정이 돼 있어요. 자, 이런 한정들은 왜 생겼을까요? 이런 한정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형평성 때문에 생긴 건데요. 형평성이 왜 그러느냐? 누군가는 이 횟수를 다 채워가면서 병원비를 청구를 하고 내가 낸 보험료에 뭐 몇십 배, 심지어는 뭐 100배 이상까지도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잉 진료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뭐 좀 안 좋은 사례로는 병원에를 가면은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이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유 여부를 물어보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보험으로 청구가 되니까 안 해도 되는 치료를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횟수가 제한이 있는데 오히려 급여는 제한이 없어졌고 비급여는 100회 한정이다. 그리고 이제 3세대부터는요. 비급여 3대 특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잉 진료 논란으로 어떤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보는 항목들이었어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이런 것들을 과잉 진료를 뭐 이렇게 무한대로 할 수가 없도록 1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같은 경우는 연간 한도가 350만 원. 그리고 횟수도 한도가 있어요. 50회. 근데 50회까지 다 하지는 못하겠죠. 요즘에 도수치료 뭐 그 병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몇만 원 하는 데도 있지만 1회에 20만 원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횟수는 50회지만 연간 한도를 350만 원으로 좀 리미트를 걸어놔가지고 과잉 진료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급여 주사료가 연간 250만 원 한도입니다. 요것도 횟수는 50회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쉽게 영수증에 볼 수 있었던 항목이죠. MRI와 MRA, 비급여 MRI, 비급여 MRA인데 이거는
횟수 제한은 없어요. 대신에 연간 300만 원 한도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이 과잉 진료 논란이 됐던 비급여 특약들의 한도를 둬가지고 또 횟수 제한도 둬가지고 과잉 진료를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이번 통원 구분이 없습니다. 이 비급여 특약도 역시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이 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급여는 뭐고 비급여는 뭘까? 이거를 또 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병원비가 나오면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받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그죠? 병원비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평균 63.2% 정도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보험에서. 그리고 법정 본인 부담금이 20%가 조금 안 돼요. 물론 산전특례 같은 거를 중증질환으로 받고 이러면 이게 5%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63.2%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고 본인 부담금 19.7%,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이 한 17.1% 정도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실손보험은 어떤 거를 보장을 해주냐? 요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본인 부담금의 80%를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죠? 급여가 80%였으니까. 그다음에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70%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비급여는 공제금액이 30%니까. 그래서 요 내가 실제로 내는 돈,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 요거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80%와 70%를 보장을 받는 게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보험은 할인과 할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할인 할증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죠? 내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유지를 하다가 올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면 내년에는 자동차 보험금이 올라가죠. 이제는 실손보험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실손보험 청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면은 안 되니까 뭐에 대해서만 하냐면 급여는 제외되고요. 비급여에 한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을 하고 할증을 하는데요. 비급여를 많이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할증을 하고 할증을 하는데 그것도 비급여에 한해서만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할인 할증이 없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내가 비급여 청구한 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면 비급여 항목은 100% 할증이 되고요. 150에서 300만 원에 들어가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0% 할증을 하고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300%를 할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4세대 실손은요. 내가 사고를 내서 많이 보험금을 받았다. 자동차 보험처럼 많이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보험료가 좀 할증이 되고 그다음에 나는 병원에 간 이력이 없어서 아예 청구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10%씩 2년 동안 없으면 할인이 됩니다. 10%씩 할인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뭐 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이라든가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은 할인 할증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많이 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또 보험을 청구를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무사고로 쭉 지내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점점 깎아주고 대신에 보험료는 1세대 실손보험과 비교를 하면요. 1세대 실손보험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보험료가 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내가 본인 부담금은 조금 늘어났지만 또 공제 금액은 조금 늘어났지만 1세대에 비해서 보험료로 만약에 비교를 해보신다면요. 1년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차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험료를 좀 다운시켜서 합리적으로 오랫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게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본인 실손의료비보험 비교를 해보시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전환 생각하고 계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손보험을 전환할지 말지 선택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우리의 이 실손이 왜 자꾸 변화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변했고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점들을 체크해 보여줄지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현준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수아 전문가님 그리고 전종윤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가입과 보상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이유가 그만큼의 보상 때문이겠죠. 때문에 보험료를 낸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입한 의미를 찾기 힘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보험을 100% 활용하는 방법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100%가 뭐예요? 120% 활용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종종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세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거나 아니면 부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청자분들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보험을 갖고 있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상을 못 받는다. 이야기만 들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50대 주부님이신데요. 네, 보험을 전문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잘하고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몇 개월 전에 가족분이 어떤 다리 수술을 하셔서 그걸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보상 여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믿음이 신뢰가 깨진 거죠. 또 이거 확인을 위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급이 되도록 보험회사에 실사 요청을 했고요. 5년 안에 부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5년 안에 치료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보를 풀어드리고 보험금 지급도 해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에 있던 보험도 점검을 같이 해드린 그런 사례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먼저 예수손보의 종합보험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5천, 3천 각각 준비되어 있으셨고 여기에 1,000만 원씩 진단 자금이 들어가 있었고요. 질병 실손 의료비가 5천에 30만 원까지 이 하나의 증권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납입보험료는 10만 9천 원으로 해서 20년 나 10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질병 실손 의료비는 3년 갱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 보험에서 보시면 나이 50대에 맞게 어떤 사망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단자금이 1,000만 원씩 있으신데 보장 범위가 다소 조금 협소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보험에서 문제점이 왼쪽 다리가 전 기간 부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부터. 네, 그래서 이 보험에서 실사 요청해서 5년 내 치료력 없음 증명하고 보험금 지급까지 해드린 그런 보장이고요. 두 번째는 2009년도 7월에 가입하신 S손해보험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이 1억씩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진단자금이라던가 기타 부분이 거의 다 갱신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보험료가 18만 200원으로 20년 날 100세 만기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보험료가 높은가 봤더니 거의 종신보험이신 거죠. 사망,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이 1억 원씩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험료 5만 원 이상 차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셨냐면 상해 의료비. 이 부분이 100% 지급이 되시는 그런 특약이었는데 보험료를 부분을 꽤 많이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 안내를 해드린 사례이고요. 이제 보시면 보장 범위도 물론 협소하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암이라던가 심근경색 부모님 세대에서 1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점이 그런 그 심근경색이라던가 협심증이라던가 이런 거 시술을 받았을 때도 보장이 잘 되는지 다리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잘 보시고 나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시술을 했을 때 또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냐 또 이 부분을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린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보장 범위가 다소 협소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가족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한 해결책 제시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실손 부분이 S손보 실손 의료비 부분으로 질병 의료비와 상해 의료비 3대 급여 비급여 부분으로 해서 22,000원으로 실손 4대대 실손으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S손해보험 종합보험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보험입니다. 네,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부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가지고 있으셨던 부분이신데 기존의 거 10만 9천 원 정도 내고 계셨지만 거기에서 실손 의료비 부분을 특약을 삭제하고 보험료는 5만 9천 원으로 줄여서 이 사례자분 말씀이 본인이 연령대가 50대 후반이고 사망도 일정 금액은 가지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지 안내, 특약 삭제 유지 안내를 드렸고요. 네, 세 번째는 D손해보험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M손해보험 암보험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암진단 3,000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신의료기술인 표정암 치료비 7천만 원, 그리고 로봇 다비 암 수술비 1,000만 원까지 해서 8만 2천 원에 20년 나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고객님께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고 물론 다리 다쳐서 수술 이력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셨기 때문에 암 진단 부분은 저희가 건강체로 가입을 해드릴 수 있었고요. 네, 아울러서 이런 표정암 치료라던가 이런 다빈치 이온 신의료기술 수술비까지도 포함해서 추가로 넣어드린 부분이시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D손해보험 간편 건강보험입니다.
네, 이분께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가지고 계셨지만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뇌혈관 진단이나 뇌혈관 수술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11만 2천 원으로 해서 뇌혈관, 심혈관, 질병수술, 질병종수술, 엔대 수술비까지 수술비 부분 진단비까지 저희가 보장 준비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거의 다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뒤손해보험 간편 건강보험을 준비해드리면서 비갱신으로 전면 다 변경해서 20년 내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운전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오래전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2009년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운전자 보험을 정리를 해드리고 현 시점에서 최대 보장으로 운전자 보험 같이 준비해드린 부분이고 아울러서 상해 부분이 기존에 없었습니다. 상해 수술, 상해 골절, 상해 입원 일당,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까지 저희가 29,000원에 20년 날 20년 갱신으로 해서 운전자 보험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암 진단비는 4천만 원은 물론 동일하지만 유사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다 신의료기술 치료비, 표준강암 치료와 다비 로봇 암 수술비까지 추가가 되었고 혈관보험입니다. 혈관보험에서 기존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뇌혈관 진단 수술비, 심장질환 진단 수술비까지 보장 범위가 넓게 포괄적인 의미의 진단비와 수술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수술비 또한 마찬가지고요. 기존에는 소액으로 30에 특정 질병 수술비만 200만 원 지급이 되었지만 저희가 질병수술, 질병종수술, 엔대 수술비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도 준비가 되었고요. 네, 보험료는 물론 28만 9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보험료는 1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물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 특약 부분, 진단비 부분이 3년 갱신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30만 4천 원으로 리모델링 해드린 보험료는 20년 내 100세 만기 정기 납입니다. 그렇게 치면 고객님께서 이 보험료 부분을 실제로는 모든 많은 부분을 절감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장 범위 부분도 신의료기술 그리고 혈관 진단, 암, 유사암이라던가 신의료기술 추가 부분까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리모델링 덕분에 사례자분의 이 사망 보장의 니즈도 충족을 하면서 암이나 이대 질환은 물론이고요. 이 수술비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탄탄하게 보험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시해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주의점이 있다면 이제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뭐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왜 보험금 지급이 안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심사를 요청해서 부담보를 풀어드리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 꼭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 것만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플 때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가입해둔 보험을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또 부족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채워 넣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험 유지 전략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느냐, 새로 가입을 해서 보장을 확대하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무조건 해지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야 한다면 그만큼 손해가 커서겠죠. 어떤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부를 했다면 보험료도 아깝고 세월도 아까워서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기존 보험, 오래된 보험, 그리고 뭐 가입한 지 몇 년 된 보험, 뭐 10년, 20년 된 보험들도 많이들 갖고 계신데요. 정말 오래된 보험이 좋은 것도 있고 또는 오래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도 짧고 보장도 없는 좀 여러 가지가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간편심사, 유병력자 보험 이 보험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전에 가입했던 이 간편심사보험 정말 많이들 가입하셨습니다. 그때 일반 심사보험밖에 없었을 때는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인수 거절이 되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죠. 보험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있는데도 가입을 안 받아줬었잖아요. 그게 한 2016년도까지는 정말 그렇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간편심사 유병력자 보험이 나오면서부터 이 뭐 혈압당뇨나 입원 수술력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가입을 좀 많이들 하셨죠. 자,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이 보험이라는 게 계속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병력자 관련된 시장이 점점 더 많이 풀어졌고 가입하기 더 융통성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가입을 할 수 있는 담보도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가입한 이 유병력자 보험 유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최근 몇 년 동안 또 너무나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가입 사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가입 내용을 보시면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가 11만 8,483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자, 이 보험은 2021년도 3월쯤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22년 9월이죠? 네, 9월이면 한 1년 반 정도 납부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납 중에 1년 반을 납부를 하셨으면 이게 30년 납 중에 1년 반이면 한 20분의 1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납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3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게 보험료를 내다가 이제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난 시점에서 암이나 뇌질환, 심질환에 걸릴 확률 그러니까 중년 이상 넘어가면 그럴 확률이 근접하게 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보장받는 내용도 중요하고 이걸 20년 납으로 했을 때 너무 보험료가 비쌌기 때문에 30년 납으로 월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건데 여기에 보시면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 안 되고 5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뇌혈 심혈관 수술비가 1,000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3,000이 나오는 거고 뭐 전암 단계나 피부암, 갑상선암은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뇌질환에서 뇌동맥류나 아니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500이 나가는 거고요. 뇌경색까지 갔다 그러면 뇌졸중에 포함이 되니까 1,0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고 심근경색도 포함이 되면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1,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질환, 심질환을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진단비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근데 어떤 보험이었냐면 간편심사보험, 간편심사 질문 중에 333 보험이었습니다. 3 질문이 3개여서 333 보험인데요. 3년 이내에 암이 없으면 되고, 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되고,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상품조차도 보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싸게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한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3년 이내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 가장 이 간편심사보험에서도 좀 유했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2021년 초에 가입한 보험도 이런데 그 전에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은 325 간편심사나 아니면 뭐 초간편심사보험 엄청 비싼 그런 보험들로 가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 보험을 지금 내가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납부하는 이 비싼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내역이 조금 협소하지 않나 아쉬움이 든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플랜을 준비를 해봤는데 올해 21년 초에서부터 지지난달 7월까지 아까 이분이 가입하셨던 보험은 333, 그러니까 3년 이내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355 상품이 나와서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입원 수술력이 오늘 생겼는데 333 상품은 3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고 355 상품은 5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자,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입원 수술력은 아주 과거에 있으셨던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한 2년, 3년 전까지는 내가 입원 수술력이 오래 지났어도 혈압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약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25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325 상품으로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입원 수술력이 2년밖에 안 지나신 분들이랑 동일한 요율로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폭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분 355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아까는 30년 납 100세 만기에 11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 한 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11만 7,139원입니다. 자, 보험료는 똑같아요. 납입 기간이 30년 납에서 20년 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장 보시면 암 진단비 3천만 원. 아까 그 30년 납이랑 보장 똑같고요. 유사암 진단비 1,500만 원. 아까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을 빼고 아예 그냥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도 기존에 1,000만 원 들어가 있던 거 1,500으로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많이 바뀐 점은 기존의 특정 질병 수술비밖에 1,000만 원 들어간 거 그것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지금 상해 질병 수술비 해가지고 아주 작은 수술부터 큰 것까지 30, 50만 원 보장되는 거 들어갔고 1호종 수술비라고 해가지고 작은 단계에서 큰 단계 차등 지급이 되는 종수술비 추가 들어갔고요. 특정 질병 수술비도 전에 가입한 것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기존에 30년 납으로 이 보험료 유지하고 있던 거 보시면은 일반 질병 상해 수술비 없었어요. 뭐 용종 제거 같은 거 나오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 20년 납에 세팅한 거에 대해서는 수술비가 복합적으로 정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에서 또 30이 해당이 됩니다. 기존의 보험은 아예 나올 게 없었는데 새로 구성한 거에서는 20년 납 새로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용종 제거했을 때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위용전, 여성부통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결절, 뭐 자궁 근종, 뭐 유방 섬유손종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수술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30년 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장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을 빼버린 거잖아요. 납입 기간을 아예 3분의 2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비는 보장이 구성 비슷하고 수술비까지 추가를 했을 때 11만 7천 원 보험료가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료를 비슷하게 맞춰서 이 정도 보장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기존 보험과 보장을 똑같이 구성을 하셨으면 30년 납으로 아까 11만 8천 원짜리 20년 납으로 355 상품을 했을 때 거의 한 30% 정도가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을 때 기존에 있던 거 1년 반이나 납부를 했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납입 기간을 보시더니 아, 이거는 안 바꿀래야 안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분이 뭐 병원 이력이 있으셨다 그러면 바꾸실 수가 없었겠지만 그 작년 한 1년 반 전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뭐 병원에 딱히 다니신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신 분들 뭐 병원 이력 딱히 없으시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시는 거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덕분에 같은 비슷한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보장 금액이 훨씬 더 커졌고요. 수술비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훨씬 더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재탄생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내가 무언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정말 고지 의무만큼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험을 리모델링 할 건데 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병원에 갔다 왔다. 이런 거 설계사분들 만나시면서 아, 그거는 경미한 거니까 괜찮아. 고지 안 해도 돼. 그냥 가입해도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가입하신 분들 기존 보험 다 리모델링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지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보험 걷잡을 수 없어요. 이 보험 자체를 아예 강제 해지 당할 수도 있고 보상은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관련이 없으면 보상받고 강제이체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때는 꼭 과거 병원 이력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명한 리모델링을 위해서는요, 개인의 건강 상태, 검진 내역, 그리고 자산 상황 모두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다시 한번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비갱신으로 전환을 해야 좋은 걸까요? 네. 이게 나이나 보장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비갱신으로 진단금이 1억이 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뭐 일정 기간 내가 보장 금액을 추가하고 싶을 때 너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한다면 너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나이대가 뭐 60대라던가 70대 이런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비갱신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너무 높을 겁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갱신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갱신형이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비갱신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정말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1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뇌병변 장애 상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또 몰라서 보험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13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 별다른 병원 진료나 수술 이력이 없는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지금은 60대이십니다. 라고 하시네요. 사례가 좀 구체적이네요. 네. 보험에 대한 이 가입을 하고 싶으신 생각이 좀 간절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60대 이상 넘어가셨고 과거 병원 이력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과거 한 3, 4년 전에 보험 고지 의무에서 장애 관련된 거 아예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장애 고지는 없어도 된다라는 건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큰 질환을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 뭐 아스피린 같이 혈전 용해제 약이나 물론 예방 차원에서 약을 아마 꾸준히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실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 실손은 좀 가입을 하기 어렵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꾸준히 약을 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약을 드시는 것도 전혀 없고 병원에 가신 이력 자체가 5년 이내 거의 없다라고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실손을 한번 심사를 한번 넣어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편심사 보험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편심사에서도 실손보험도 한번 심사를 넣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호 간편심사 보험 정말 많이 저렴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편심사 보험 중에서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입원 수술력이 지금 딱히 없었다라고 하면은 355 상품으로 거의 일반 상품과 큰 보험료 차이가 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뇌병변 장애가 있으셨다라 그러면은 뭐 재발하는 위험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그쪽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걱정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편심사 보험으로 해서 질병 수술비, 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까지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궁금하신 점 좀 더 살리셔가지고 좋은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험이 정말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심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제 명의로 된 집을 전세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에 급배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집이 두 채라 집 한 채를 다른 분한테 전세를 내놨어요. 근데 그 집에서 급배수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냐면 제가 그 집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보통 하거든요. 집주인이. 네, 그럴 때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네, 그 특약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내가 임대를 내준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집주인으로서 어떤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네, 급배수도 어떤 노후된 수도관이나 하수관의 문제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